58세 퇴직금으로 1년 해외여행 지금은 대리운전합니다. 서론 꿈꾸던 은퇴 vs 현실적인 은퇴. 퇴직하면 뭐 할 거야? 직장 생활 30년 차쯤 되면 동료들과 한 번쯤 이런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있을 거다. 누군가는 세계 여행 갈 거야 라고 말하고 누군가는 바닷가 근처에 작은 카페 하나 열어야지라고 한다. 평생 일만 했으니 은퇴 후에는 하고 싶은 거 하면서 편히 살겠다는 거다. 그런데 정작 퇴직 후 현실은 다르다. 누군가는 여행을 다녀와도 돌아와서 그 다음을 고민해야 하고 누군가는 사업을 시작했다가 금세 문을 닫기도 한다. 막상 은퇴해보면 수입 없이 생활하는 게 쉽지 않다. 게다가 퇴직금은 금방 사라지고 다시 일을 구하려 해도 선택지가 많지 않다. 오늘은 그런 현실을 겪은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려 한다. 58세의 퇴직 후 퇴직금으로 1년간 해외여행을 다녀온 한 남성, 그리고 그가 지금은 대리운전을 하며 느끼는 인생 이야기를 들어보자. 1. 퇴직금 2억 원, 인생 최고의 여행이었지만. 이야기의 주인공, 김철수 가명 씨는 대기업에서 30년을 일했다. 연봉도 괜찮았고 퇴직금도 약 2억 원 가까이 나왔다. 오랜 직장 생활 동안 내가 은퇴하면 뭘 할까? 고민하며 유럽과 동남아 여행을 꿈꿨다. 그래서 퇴직 후 바로 아내와 함께 1년 동안 해외여행을 떠났다. 유럽, 동남아, 일본, 미국까지 한 바퀴 돌며 인생 최고의 시간을 보냈다. 그런데 여행이 끝나고 한국에 돌아오니 현실이 보였다. 퇴직금은 예상보다 빨리 줄어들었다. 비행기값, 숙박비, 식비 이왕 온 김에라는 생각으로 쓴 돈이 많았다. 1년 만에 퇴직금의 절반이 사라졌다. 남은 돈으로는 생활비를 충당하기 어려웠다. 재취업이 쉽지 않았다. 원래는 나중에 다시 일하면 되지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58세를 넘기니 일자리 찾기가 어려웠다. 대기업 간부였지만 중소기업에서는 너무 비싸고 알바를 하려 해도 젊은 사람을 선호했다. 결국 김 씨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퇴직금이 바닥나기 전에 수입이 필요했다. 그렇게 시작한 것이 대리운전이었다. 2. 퇴직 후 2년 만에 다시 일하는 62세 배달원. 두 번째 사례는 62세의 이명수 가명 씨 이야기다. 그는 56세에 명예퇴직을 했고 퇴직금 1억 5천만 원을 받았다. 퇴직 후에는 쉬면서 운동하고 책도 읽으며 여유로운 삶을 즐겼다. 그런데 딱 2년 만에 다시 일을 시작해야 했다. 퇴직 후 지출은 생각보다 컸다. 자녀 교육비, 생활비, 자동차 유지비, 각종 경조사비까지. 절약하면 되지라고 생각했지만 퇴직 전에 가졌던 생활 수준을 쉽게 낮추기는 어려웠다. 퇴직 후 예상보다 빨리 돈이 사라졌다. 이 씨는 결국 62세에 배달 일을 시작했다. 처음엔 자존심이 상했지만 곧 일하지 않으면 버틸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 오토바이를 타고 도시 곳곳을 누비며 하루에 810시간씩 일했다. 퇴직 후에는 편하게 살 줄 알았는데 현실은 다시 생계형 노동이었다. 3. 편의점 알바로 버티는 65세 은퇴자. 마지막 사례는 65세 이영자 가명 씨의 이야기다. 그녀는 60세에 퇴직 후 내 인생을 즐기겠다며 취미생활을 시작했다. 사진을 배우고 여행을 다니며 친구들과 즐겁게 보냈다. 하지만 5년 후 남은 돈이 부족해졌다. 65세가 되니 예상했던 것보다 의료비 지출이 커졌고 소소한 생활비 부담도 무시할 수 없었다. 결국 이 씨는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은퇴 후 생각보다 오래 버텨야 한다. 이 씨는 처음엔 10년이면 충분할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현실은 훨씬 길었다. 100세 시대가 되면서 은퇴 후 최소 3040년을 버텨야 한다. 퇴직금과 연금만으로는 부족할 수도 있다. 퇴직 후 후회하지 않으려면? 결론. 이 세 가지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배울 수 있는 것이 있다. 1. 퇴직금은 생각보다 빨리 사라진다. 여행이든 사업이든 투자든 퇴직금은 버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계획 없이 쓰다 보면 순식간에 바닥난다. 퇴직 후 12년이 아니라 최소 2030년 버틸 계획이 필요하다. 이 은퇴 후에도 일정한 수입이 필요하다. 100세 시대 은퇴 후에도 어떤 형태로든 수입원이 있어야 한다. 연금만 믿기보다 소일거리라도 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 투잡, 자격증,
온라인 사업 등 수익원을 미리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하다. 3. 생활비를 줄이는 훈련이 필요하다. 은퇴 후에도 퇴직 전과 똑같이 소비하면 답이 없다. 현실적으로 퇴직 전 소비의 6,070%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 작은 집으로 이사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조금씩 소비 습관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 한마디. 은퇴 후가 더 행복할 거야. 그렇게 믿고 살아온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준비 없이 맞이한 은퇴는 생각보다 가혹하다. 퇴직금으로 여행을 가도 좋다. 하지만 그 이후를 생각해야 한다. 지금부터라도 준비하자는 마음가짐이 은퇴 후 생계형 노동을 피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퇴직 후에도 경제적으로 여유롭고 건강한 삶을 살려면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답이다. 여러분은 퇴직 후 어떤 삶을 계획하고 있는가? 퇴직 후에도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는 방법, 과학적 접근과 실질적인 대안. 앞선 이야기에서 우리는 퇴직 후 예상보다 빠르게 사라지는 퇴직금과 예상과 달리 다시 일을 해야 하는 현실을 보았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피하려면 어떤 대비가 필요할까? 이번에는 과학적 연구와 경제적 논리를 기반으로 퇴직 후 삶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방법을 분석해보자. 1. 퇴직 후 재정계획 4% 룰과 장수 리스크 대비. 4% 룰. 퇴직 후 자산을 지키는 기본 원칙. 은퇴 재정 설계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개념 중 하나가 4% 룰이다. 미국 트리니티 대학 연구팀 트리너티 스터디에 따르면 연간 자산의 4%만 인출하면 30년 동안 자금이 유지될 가능성이 95% 이상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퇴직금연금 합쳐 3억 원이 있다면 연간 1,200만 원을 100만 원만 쓰면 30년 이상 버틸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 원칙은 고정된 연금이 있는 사람에게 유리하다. 국내 현실에서는 물가 상승, 예상치 못한 의료비, 가족 지원 등 변수가 많기 때문에 소극적인 인출 전략과 추가적인 수입원이 필요하다. 장수 리스크롱 라이프 리스크 100세 시대의 재정 문제. OECD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인의 기대 수명은 2022년 기준 83세다. 그러나 건강한 상태에서 활동할 수 있는 건강 수명은 66세로 줄어든다. 즉 퇴직 후 2030년을 버텨야 하며 노년기에는 예상보다 더 많은 의료비가 든다. 특히 75세 이후에는 노년 질환으로 인해 병원비가 급격히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해결책 3단계 소비 전략 적용. 1. 활동적인 은퇴 초기 6070대. 소비가 많아지는 시기이므로 퇴직 후 소득원을 확보해야 한다. 건강을 관리하면서 추가적인 경제활동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안정적인 은퇴 중기 7080대. 소득이 줄어드는 시기이므로 소비 패턴을 점검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인다. 의료비 증가에 대비해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활용 방안을 미리 준비한다. 3. 의료비 부담이 커지는 은퇴 후기 80대 이후. 장기 요양보험 노인장 기요양보험과 정부 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전 계획이 필요하다. 자산이 줄어드는 것을 감안해 유지비가 적은 생활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은퇴 후에도 소득을 유지하는 3가지 방법. 실버 창업적은 투자로 시작하는 1인 사업. 많은 사람들이 퇴직 후 내 사업을 해볼까? 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큰 자본이 들어가는 사업은 위험하다. 성공 가능성이 높은 소규모 창업 아이템. 온라인 강의 컨설팅 평생의 직장 경험을 바탕으로 유튜브, 블로그, 강의 플랫폼 활용. 농촌 창업 스마트팜, 귀농 귀촌 블로그 기술 기반으로 비용을 절감하면서 운영. 중고 거래 리셀링 중고 명품, 빈티지 제품 등을 대파는 사업. 미국 노동통계국 BLS 조사 결과에 따르면 50세 이후 창업자의 성공률이 2030대보다 높다. 왜냐하면 경험과 네트워크가 풍부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정비임대료, 직원 급여가 적은 사업을 선택하는 것이 핵심이다. 자격증 취득 후 프리랜서로 전환. 5060대가 도전하기 쉬운 자격증을 취득해 소득을 창출하면서도 유연하게 일하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추천 자격증. 바리스타, 제과 제빵 카페 창업. 경비 지도사 실버 세대의 인기. 보건관리 산호인 돌봄 서비스 연계. 심리상담 사은퇴자 대상 상담 가능.
노후에도 일할 수 있는 자격증은 미래의 보험 역할을 할 수 있다. 배당, 월세 등 패시브 인컴 구축. 일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퇴직 후에도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작은 수익이라도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가장 현실적인 방법 3가지. 소형 월세 투자, 투자금 5천만 1억 원으로 가능. 배당주 투자 연 35% 배당률 목표. 디지털 콘텐츠 전자책, 유튜브, 블로그 수익화. 경제학자 로버트 키요사키 라버트 KIYOSAKI는 부자가 되려면 노동소득이 아니라 자산소득을 만들어야 한다. 일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3. 건강관리가 곧 자산관리 의료비 절감 전략. 퇴직 후 가장 큰 변수는 건강이다. 건강을 유지하면 불필요한 의료비를 절약할 수 있다. 연구에 따르면 은퇴 후 운동을 지속하는 사람이 의료비 지출이 2030% 줄어든다고 한다. 특히 근감소증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근육 감소 예방 은퇴 후 가장 중요한 건강 전략. 60대 이후에는 근육량이 매년 12% 감소한다. 근육이 줄어들면 낙상 위험 증가, 병원비 부담 증가. 단백질 섭취 꾸준한 근력 운동이 필수. 간단한 실천 방법. 하루 7,000보 이상 걷기. 스쿼트, 런지, 플랭크 같은 기초 근력 운동. 단백질 섭취 계란, 콩, 닭가슴살, 두부 등. 근육연금이라고 생각하고 꾸준히 관리해야 한다. 건강보험 및 정부 지원제도 활용. 퇴직 후 의료비 부담을 줄이려면 정부의 건강보험 및 복지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활용 가능한 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 일정 조건 충족 시 요양 서비스 지원. 건강보험 본인 부담, 상한제 1년에 일정 금액 이상 의료비 지출 시 환급. 기초연금 및 노인복지 바우처 생활비 절감 효과. 결론 퇴직 후에도 경제적 자유를 유지하는 법. 퇴직금은 최소 2030년을 고려해 사용해야 한다. 소득원이 끊어지지 않도록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패시브 인컴 배당, 월세, 창업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건강이 최고의 자산이다. 운동과 근육 관리에 투자해야 한다. 퇴직 후에도 돈과 건강, 그리고 자유를 동시에 유지하려면 미리 준비하고 지속적으로 배우는 자세가 필요하다. 여러분은 퇴직 후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가?